노래가 흘러나오는 카페 씬에서는 편집하기 수월하도록 노래 소리를 줄여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래가 흘러나오는 카페가 있어 노래가 흘러나와가지고 마이크에 수음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뭐 유튜브나 우리가 상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저작권자한테 걸렸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됩니다. 저작권.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저작권. 왜냐하면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이제 다시 전파를 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방송이 되잖아요. 어떤 저작권 가진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래방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동시녹음할 때는 피곤합니다. 노래방신, 카페. 뭐 카페는 뭐 음악을 끄면 되죠. 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음악을 꺼버리세요. 음악을 꺼버리고 정 안 되면 뭐 그 노래가 가사가 안 들릴 정도,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될 정도,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낮으면은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뭐, 저 무슨 노래지? 이 노래 같기도 하고, 저 노래 같기도 하고, 그 정도면은 굳이 터치를 안 하는데, 예, 그렇게 조심을, 아니, 꺼달라고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또 노래 소리가 있으면, 컷에서 컷 편집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상대방이 대사를 하잖아요. 왜 그래? 했는데, 중간에 얘기할 때는 이 노래로 놓았는데 저 노래 할 때 이 사람 녹음할 때 저 노래가 목소리 섞였잖아요. 그럼 목소리를 못 뺍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빼버리면 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이상해져서 못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노래가 너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노래는 꺼놓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술집 같은 데서도 이제 보통 냉장고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음료수 냉장고는 좀 부탁해서 끄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뭐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부탁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끄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게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주방에서 나는 소리는 모른 척하고, 냉장고 밖에 나와 있는 냉장고, 음료수 냉장고, 소주 들어가 있는 냉장고하고 위에 이제 에어컨 같은 것도 좀 꺼주시고, 혹시 뭐 환풍기 공기를 하기 위해서 벽 끝에 보면 환풍기 같은 거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꺼주시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좀 현장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동시 녹음하는 사람도 이게 노이즈 리덕션이나 믹싱을 어디까지 하면 이런 걸 잡을 수 있다는 걸 감이 있으면은 약간 좀 현장에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잡을 건 잡고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조명 좋네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카페 내에 음악 소리를 꺼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했었죠. 카페 내에서 음악 소리는 꺼야 되고요. 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작권 문제. 나중에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그 영상이 이제 저작권 그쪽에서 이제 발각이 되면 이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이 있으면 컷을 칠 때 컷이 안 붙습니다. 이쪽에 찍을 때는 뭐 조용필의 뭐가 나왔다. 이쪽에 찍을 때는 신곡, 뭐 요즘에 나오는 어떤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은 컷이 안 붙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에서 이제 연기가 진행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예전에 뭐 저기 청동 감독 영화인가 어떤 영화에서 사운드를 실제로 쓰려고 야외에서 뭐 찍는데 어떤 음악이 흘러 나왔나 봐요. 상점에서 그걸 롱테이크로 쓰고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라고 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십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또 우리가 좀 촬영을 할 때 있잖아요. 영화를 찍고 막 그러면은 이제 어디 음악 핸드폰 가게, 스마트폰 가게 아니면 어디 뭐 상점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와요. 그런 경우에도 그 고개 숙이러 넙죽넙죽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학생영화 찍는데 소리 좀 낮춰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찍어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찍어도 되는데 거기 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약간은 대체로는 좀 들어주세요. 짧은 시간 내에 소리를 좀 낮춰주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면 못하고, 그 음악이 수음되면 또 우리가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흔히 찍는 주인공이 시내 한복판에 걸어가는 장면을 찍는다 그럴 때 음악 소리가 붕붕붕 울리잖아요. 그런 거 좀 피해서 찍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쓰게 됩니다. 지향성 마이크 쓰면은 이게 지향을 하게 되면은 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앞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야외용 마이크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입니다. 이 앞이에요. 배우 쪽을 지향을 하겠죠. 그럼 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제일 적게 들어오는 소리가 90도. 90도. 이 측면에 두면 소리가 좀 적게 들어와요.
안 좋은 소리는 측면에 들어와. 근데 이 측면보다 살짝 더 135도인가요? 90도하고 180도 사이? 이렇게 이쪽이 있잖아요. 90도 말고 이쪽에 뒤쪽에 가까운데 이쪽이 대체로 이제 샷건 마이크들이나 대부분의 마이크들이 지향성이 제일 적어서 소리가 제일 작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자. 이렇게 했다. 90도. 요 정도로 했다. 아마 이 사람은 녹음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떤 이제 이 화자의 어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각도가 이 각도예요. 그러니까 꺼져 뭐 이런 거죠. 마이크 입장에서 난 너 보기 싫으니까 녹음 안 할래 뭐 이런 건데 그래 소리는 좀 들어와요. 한 음량이 대략 한 50%? 여기에서 나오는 거 50%나 40%? 30%? 한 20, 35%? 4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그 정도의 소리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나중에 또 후반에서 살짝 만질 수도 있거든요. 음악 소리를 살짝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긁어내면 되는데 많이 긁어내면 소리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소리를 좀 줄이라. 그런 게 있고 끄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이게 볼륨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게 좋고 아무튼 그런 융통성이 좀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동시 녹음을 하게 되면 감독이나 조감독한테 여기서 찍으려고 하면 저 음악 소리 괜찮아? 뭐 나중에 저작권 문제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뭐 중요한 거 아니면 옆으로 가가지고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리에서 찍게 되면 차 소리가 엄청 크죠. 차도 변해서 찍게 되면 제일 큰 소리가 뭔가요? 오토바이 소리가 제일 악랄하죠. 오토바이 동시 녹음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저도 사춘기 시절에 오토바이 조금 탔었는데 이것도 타는 입장이 아니고 타는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직업이에요. 동시 녹음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나타나면 제가 막 샤총으로 마시고 싶고 뭐 이런 그 생각이에요. 생각. 뭐 그러니까 본능이 있잖아요. 뭐 우리 무슨 생각을 못해요. 뭐 어떤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뭐 때리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그 오토바이 소리가 붕 하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이 사운드를 쓰기가 힘듭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제일 시끄럽고 그래서 안 좋고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지나가면 뭐 감독도 모든 사람들이 또 오토바이 지나갔네 다시 찍자 다 이럴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이게 거기가 이제 그 도로가 빨리 달리는 도로인지 넓은 도로인지 좁은 도로인지 골목 도로인지 해가지고 시속 30km인지 50km인지 70km인지에 따라가지고 소리가 승용차는 좀 느리게 지나가도 소리가 조용해서 괜찮은데 차도 변이하더라도 이제 이게 버스나 이런 애들은 트럭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 기어를 넣잖아요. 이게 그때 제일 1단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차가 붕 하고 이제 트럭이나 진짜 큽니다. 그 소리가. 물론 이제 빠르게 달려도 크고 하여튼 트럭이나 버스 이런 애들은 좀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좀 찍는 게 좋죠. 버스는 뭐 새벽에는 안 다니겠죠. 한 밤 늦게 뭐 이런 때는 안 다니고 트럭도 이제 그때는 일 안 하겠죠. 낮에는 좀 다니는데 아무튼 좀 피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차 소리가 나면 피해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그 소리가 나더라도 뭐 핀마이크 채워서 어떻게 동시 녹음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밖에 안 되겠죠. 다시 후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관객들이 보다가 차 소리 때문에 질려가지고 장면에 집중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이제 차 소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해야 되는데 뭐 트럭은 가끔 트럭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버스는 가끔씩 지나가는데 뭐 승용차 다행히 그게 인도의 폭이 넓어가지고 약간 좀 안쪽으로 해서 찍게 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대사도 별로 없다든지 그러면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사가 없으면 다행인데 짧은 대사가 한두 마디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롱테이크로 긴 대사가 있다 그러면 진짜 연출자는 그 후시 녹음하려면 출근합니다. 이제 그것도 안 맞추려면 배우도 출근하고 동시 녹음이 그냥 이제 몰라 그러면서 핀마이크 챙겨주고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진짜 힘든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붐으로 한다든지 이제 핀마이크를 채워서 한다든지 하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은 아무리 핀마이크더라도 차가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못 씁니다. 그 사운드는.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후시 녹음하는 부담이 감독한테 넘어가죠. 그럼 감독은 이제 녹음실 가지고 엄청 깨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근데 감독이 후시 녹음하는데 그 롱테이크는 진짜 후시 녹음하기가 또 힘들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한 편집해 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차가 지나가면
이게 차가 지나가는 각도를 최대한 135도 마이크 지향각 이 끄트머리에서 90도나 135도 정도로 여기 차가 한 요 정도 지나가게. 이게 마이크 지향인데 한 요 정도 차소리를 두게. 좀 원치 않는 소리, 피하고 싶은 소리는 그렇게 두고 하시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나마.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차가 지나가는데 여기 인물이 여기 있는데 차가 지나가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지향을 하게 되면 이 차 지나가는 소리를 아주 크게 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 소리도 녹여있지만 아시겠지만 사람 소리보다 차 소리가 훨씬 큽니다. 웅 하고 지나가면 다 덮여요 소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차 소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사실 한 1m 정도 가까이 가게 되는 차 소리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각도를 틀어주는 게 소리가 훨씬 작게 들어옵니다. 이게 한 절반 이상으로 소리가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좀 유용할 수가 있어요. 배우를 살짝 또 부탁을 해가지고 배우를 그 인도 끄트머리를 좀 살짝 옮겨도 되고 그게 이제 그거죠. 이게 큰 현장에서는 좀 그리기 힘든데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먹혀듭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배우가 여기 서 있으나 한 두 발짝 옆에 서 있으나 찍어 놓고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예. 장비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막 달리 많이 쓰고 이러면은 이게 배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들겠죠. 배우를 마음대로 위치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술집 행인들 소리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제여산 영화 독립영화에서 제일 문제는 행인들 소리예요. 행인들이 막 지나가면서 뭐 하세요? 저기 촬영하네. 영화 찍나 보다. 드라마인가? 뭐지? 뭐 찍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납니다. 이 소리가 수음이 되면 못 쓰죠. 왜냐하면 촬영하네 이 말이 배우 대사하고 물리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배우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배우 대사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촬영하네 그러면 이게 촬영 현장이었지 참 하면서 집중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인들이 그런 말을 못 하도록 연출부에서 제작부나 연출부 뭐 제작부가 해야 되나 연출부가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좌우에서 막아서면서 미리 피켓 들고 있든지 찍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피켓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살살 이야기하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쉬 하면서 뭐 찍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하면은 통제가 되거든요. 저쪽에서 통제가 되고. 문제는 옆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통제를 하면은 말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학생이가 찍고 있는데 이 소리 다 녹음돼요. 그럼 못 써요. 그 테이크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사실 행인들이 또 촬영 영상 입장에서는 카메라 입장에서는 행인들이 쳐다보잖아요. 자꾸 이쪽으로 남자 여자 배우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쳐다보면은 아무리 그 포커스를 날리고 뭐 2.8, 1.4로 해도 이게 약간 사이즈가 넓으면은 영상 사이즈가 넓으면은 그 잡히잖아요. 그래서 뭐 앵글 틀고 안 보이게 좀 타이트로 하고 와이드는 대충 찍고 이제 타이트로 좀 집중적으로 빽 날리면서 그렇게 찍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그 야외에서 찍게 되면 행인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정도의 통제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맞고 저쪽에 맞아가지고 하는 사람 2명. 뭐 사거리면 난리 나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연출 지원이나 제작 지원 쪽에 사람 불러가지고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주십사 해야지 진행되는 거죠. 아니면은 하루 종일 찍어야 돼요. 그거. 뭐 배우 연기는 좋은데 뭐 행인들이 쑥 나타나고 쳐다보고 혹은 촬영하시네. 엑스트라 한번 나갈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이 녹음이 되면 상당히 NG예요. NG고 그럼 배우 연기를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후시 녹음 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영상에 카메라에 행인들 걸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제작부의 요령이에요. 제작부는 연출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전혀 영화도 전혀 모르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왔는데 하다 보면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버려 두는 것보다 설명을 하는데 계속 이제 특히 이제 뭐 하세요? 그러면 웹드라마 찍어요. 그럼 행인들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웹드라마가 뭐지 하면서 뭐예요 웹드라마? 그러면 또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러면은 설명 안 해주면 또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째려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약간 강하게 뭐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네가 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행인들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출 제작부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분으로 해가지고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세게 놓는 사람들은 없어요. 행인들 중에서. 아이고, 제가 아저씨 저기 찍으니까 좀 이렇게 비켜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거 대놓고 네가 뭔데 이러겠어요. 함상국기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아저씨 좀 비켜.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러면 이제 근데 한번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좀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소란을 안 일어나게 이제 제작부에서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드러운 전략을 취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또 이제 또 말이 많이 나오니까 물어보고 하니까 그걸 좀 그냥 외면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 영화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둘러치고 뭐 아니면 숙제 좀 작은 규모로 하면은 영상 숙제 찍어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이 물어보기를 유도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고 좀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행인들이 말을 하는 건 좋아요.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핸드폰도 크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행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저 행인이 말을 하고 지나가는 거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이크 그거 있잖아요. 또 이제 연출부나 제작부 하다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지향각 쪽에서 행인이 지나가는지 뒤쪽에서 행인이 옆으로 지나가는지 대충 딱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이런 통박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통박으로 배우가 뭐 행인이 옆에 지나가는데 소리가 별로 안 잡힐 것 같네. 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약간 좀 그리고 괜히 통화를 일반적인 목소리로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크게 하고 지나가면은 그건 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다시 테이크를 찍든지 해야 될 테고 일반적으로 뭐 좀 작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앰비언스 그 공간에 있는 소리 정도 행인 소리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 목소리가 좀 훨씬 크고 그 소리가 별로 행인들 소리에 별로 집중될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야외 촬영의 변수입니다. 야외 촬영의 변수는 물론 가장 센 그거는 날씨죠. 날씨 통제불능. 한국에 그 맑다고 해도 뭐 한 1분 단위로 구름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노출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촬영팀에서는 예민하죠. 노출을 이렇게 잡았는데 막 탕탕날랑 하니까 녹음하는 입장에서 하면 해가 없는 게 좋아요. 해가 없으면 그림자가 좀 옅어지거나 없어지니까 너무 신나는데 해가 딱 이제 한여름에 정오에 딱 내려비치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그 와이드샷 찍고 거기서 대사 치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를 들어가도 바닥에 그림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데 일단 그러면 이제 해 뜨는 문제 이 사실은 뭐 카메라 쪽에서야 뭐 요즘에는 카메라 좋아져 DR이 좋아져 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철 정도 해 뜨고 지는 거는 이제 해 뜨고 해가 놓았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거는 커버가 되는데 여름철에는 이제 또 이게 해가 놓았다가 들어가는 노출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요. 해가 막 너무 밝으니까. 아무튼 그 촬영 쪽 이야기고 하여튼 동시 녹음 쪽은 해 뜨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녹음할 때 이제 대사가 엄청 중요하다. 대사가 저도 예전에는 폴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따려고 했었는데 이게 마찰이 현장에서 생기더라고요. 촬영팀, 조명팀하고. 왜냐하면 좀 중요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대사 할 때는 좀 들어가주면 이해를 해줘요. 주위에서. 중요한 대사를 따야 되니까 촬영팀, 조명팀도 좀 조용히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림은 중요한데 사운드로서는 약간 좀 다른 팀들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조명이나 촬영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또 녹음까지 또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밀고 당기기인데 서로 모든 팀들이 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가 그래 네 혼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니면 같이 먹고 삽시다라는 말이 놓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같이 먹고 삽시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안 하는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뭐라고 하죠? 거의 이게 노가다 현장 같은 분위기. 노가다 현장. 아무튼 그러니까 그 배우가 이제 문을 열거나 그러면은 휙휙 하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수음이 됩니다. 그 마이크 416은 그나마 좀 나아요. 416은 좀 떨어지면 나는데 MKC50이 안 보이네요. MKC50 같은 경우에 전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바람 소리가 굉장히 흡음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뭔가 동작을 확 하는 근처에 마이크가 있을 때 실내에서는 좀 띄우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그 마이크 안에 바람이 휙 들어가지고 사운드를 못 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들은 주의를 하는 편이고 416이나 NTG3 이런 마이크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거보다는 절반 정도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수음하는 레벨이 한 절반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 열을 닫을 때 혹은 옷 입을 때 막 하면은 막 펄럭펄럭 하잖아요. 뭐가. 그러면 약간 좀 띄우고 하시고. 근데 동작이 크면 좀 띄우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막 이렇게 크면은 동작이 좀 작으면은 마이크가 행동을 뭐 부스럭거리는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는데 종이를 뭐 넘겨서 책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약간 가까이 따주시면 그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하는 게 재밌어요. 또 흥미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술집의 냉장고 소리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하면은 아까 살짝 좀 재방송을 하면 뭐 술집이나 음식점에 보면 고기를 넣는 보관하는 또 유제품을 보관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좀 피해 주시고 그건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음료수를 보관하는 콜라, 사이다, 소주, 맥주 보관하는 냉장고 칸이 있잖아요. 그게 좀 시끄러워요. 또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제일 밑에 칸막이를 떼면 그 안에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꺼주시고 하면은 소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것만 꺼도 엔간한 소음들은 나중에 다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리덕션, 아이조톱이나 그 다음에 오디오 프로그램 써가지고 노이즈 리덕션을 해주면은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운드가 놓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를 허용하잖아요. 소음을. 그러면 두 번째 소음이 또 현장에는 한 10가지 소음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은 큰 소음을 하나 허용하면 나머지 그보다 작은 소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10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8자리가 그 밑에 숨어 있어요. 8자리 밑에 6자리가 숨어 있고 6자리 밑에 4자리가 숨어 있고 3, 2, 1 그렇게 다 소음이 숨어 있거든요. 합치지면은 노이즈가 무려 한 42이 되겠죠. 소리가 소음이. 근데 10자리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30이 됐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이제 8자리 소음이 또 들리기 시작해요. 왱 하고 또 8자리 소음을 또 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노이즈가 좀 줄어졌는데 이제 6자리 소음이 또 들려요. 어디선가 환풍기 들어가는 소리, 에어컨 소리. 껐어요. 근데 이제는 4자리 소음이 또 어디서 들리네? 컴퓨터 뭐 팬 소리 같은 것들. 근데 뭐 상황 보시고 이게 안 끄는 게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괜히 껐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 수가 있어요. 저기 한번 편의점에서 뭐 한번 껐는데 고장 나가지고 냉장고 껐는데 고장 나가지고 뭐 물려달라니 많이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참 그때 한번 한 2번인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네요. 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큰 규모의 영화면은 다 후시녹음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저예산이나 독립영화는 순발력이 중요해요. 연출자의 순발력. 그러니까 대사가 좀 많다, 길다 이러면 현장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시고 대사가 좀 작고 뭐 행동 위주다 그러면 약간 좀 시끄러운 데서 하셔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불필요한 고집인데 어떻게 보면 뭐 상업에서 큰 현장에서는 뭐 스태프들 100명 되는 데서는 뭐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독립영화 뭐 해봤자 스텝 20명, 10명, 20명, 저예산 영화 한 30명 정도 수준에서 뭔가 좀, 너무 고집스럽게 하는 것도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왜냐 그러면 이게 고집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은 뭔가가 티가 좀 덜 나는 걸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가 미술인지 조명인지 촬영인지 음향인지 아니면 뭐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출자가 고민을 해보고 순간적인 좀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을 챙겨서 후시녹음을 할 건지 그림을 챙기고 후시녹음을 할 건지 아니면 그림을 살짝 포기하고 소리를 챙기자 후시녹음 하지 말고 동시로 하자 하고 하든지 요거는 이제 감독의 철학이자 뭐 경험에서 비롯되는 어떤 판단력이겠죠. 이런 연출 감독들이 좀 알아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는 좀 그림을 많이 우선시하죠. 우선시하고 그런 게 나중에 이제 후반 작업하는 비용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게 다 이제 그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그 현장에서 무시되었던 사운드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들이 후반 작업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현장에서 또 그만큼 신경을 조금씩 써주고 그러면은 이제 후반에서 그런 작업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좀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워낙 소음들이 많아가지고 그 소음들에 대해서 이제 녹음 기사가 이게 믹싱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하울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울림, 에코 뭐라고 하지? 리버브라고 하죠. 그게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살짝은 좀 잡을 수 있거든요. 후반에서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다른 배경음악을 깔았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인지, 혹은 뭐 사실 배경음악까지는 생각을 보통 안 하니까 어떤 소리를 리덕션을 했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리덕션 하기가 제일 좋은 사운드가 저음 쪽이에요. 저음 쪽 하고 하는 소리는 좀 긁어내도 괜찮아요. 소리가 이제 나중에 대사 소리가 약간 깡깡거리고 약간 빈약해지겠지만 쓸 수 있는데, 이제 고음 쪽에서 윙 하고 나면 이 긁어내면은 배우 목소리가 너무나 이게 답답하고 막 저음 쪽으로 입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또 그걸 또 나중에 고음 쪽으로 또 키우면 또 꼭 소리가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윙 하고 이런 소리, 큰 소리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리, 막 두두두두두두두 경운기 지나가듯 다다다다다다 웽 오토바이 지나가서 이런 소리는 제일 안 좋죠. 좀 그렇지만 약간 저음적으로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는 제일 지우기 쉬워요. 이런 소리는 그 잡아가지고 샘플 잡아가지고 쫙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막 툭탁 하는 소리, 짧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하다가 녹음 중인데 하다가 대사하고는 안 물리면 돼. 대사하고 물리면 심한 소리는 안 되고, 대사하고 물렸을 때 아주 약한 소리는 지울 수가 있는데, 대사하고 안 물렸을 때는 좀 지울 수가 있네요. 대사하고 물려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탁 이런 소리, 좀 짧게 하고 지나가는 소리는 후반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엄격하게 동시녹음 하다가 주위 사람들하고 이거 마찰도 일어나고 좀 뭐라고 하지?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믹싱이나 이게 노이즈 리덕션을 이해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는 생겨요. 하지만 이 여유를 너무 부리다 보면 현장에서 계속 많은 소음들을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후반에서 배우 목소리까지 손상을 시켜야 되는, 노이즈 리덕션이 아니라 목소리 리덕션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적당하게 부리면서 다른 팀하고의 어떤 마찰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동시녹음은 과학이 아니고 심리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리과학. 굳이 따지면 심리과학인데, 음향이라는 게 이게 사람 기분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소리를 따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사람들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또 친해버리고 그러면은 들어주기만 하면 소리가 안 좋아져요. 또 지나치게 우리가 동시녹음만 막 해가지고 사운드 퀄리티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장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촬영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양보해줄 땐 양보해주고,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든지 촬영, 조명, 녹음 다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챙겨가야 돼요. 근데 약간 덜 중요한 부분인데 저쪽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믹싱에서 약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살짝 양보해주고 저쪽에서 들어와주고. 근데 이 뭐 심리 감정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만약에 이게 뭐 이상하게 조명을 쳐가지고 그림자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림자를 어떻게 해주면 할 수 있다. 이 사실 음향 기사도 하다 보면 통박이 있어가지고 저 그림자 살짝만 끊어줘도 되는데 하는데, 끊어주시는 분이 있고 절대로 안 끊어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림자를 안 끊어주는 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꼭 필요할 할 때는 한 번씩 끊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드라마 쪽은 좀 끊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드라마는 대사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영화는 후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스태프들이 약간은 이제 촬영 조명 우선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동시녹음 그 포션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이제 동시녹음 기사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 일종의 제가 안 좋아하는 게 기싸움이, 현장에서 기싸움인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기싸움이 있어요, 그게. 근데 서로 이제 인상 조폭같이 생긴 조명팀이 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아이고, 어쨌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데, 또 좀 순해 보이는 학생들이 왔다 그래요. 제가 또 인상을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게 인상이 안 좋으면 그 팀의 결과물이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영화 찍는 장면이 영화 현장이 즐거운 공간 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짜증나는 공간, 화가 나는 공간, 뭐 답답한 공간, 걱정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서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전에 그런 좀 답답한 마인드, 좀 약간 좀 딱딱한 마인드를 최근에는 많이 좀 개선하고 순화하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명팀에서 창문 열는데 소음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 어떤 조명기에서 소음이 조금 나는 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아니까 후반에서 그 소리 일단 그 팀원들끼리 화합을 하고 그 이제 순발력 있게 서로 이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서로 약간의 배려와 또 약간의 협업과 또 또는 약간의 긴장 관계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왜냐 그러면 긴장 관계가 없어지면 어느 한쪽의 퀄리티가 심각하게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재촬영이나 보존 촬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소음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이제 현장 스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예.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